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세요. 빅워크 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 일상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일상의 관점은 바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측 통행 많이 하시죠? 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다 그 안내 표시가 우측 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측 통행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답인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혼란을 감소시키는 게 그 이유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보다는 사실 우리는 그냥 우측 통행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 기업명, 브랜드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마다 사실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고를 볼 때 빨간색은 열정, 파란색은 신뢰, 세모는 나눔을 뜻하고 동그라미는 선순환을 뜻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사실 그건 다 허울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 실제 이유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음식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리가 다양한 음식에 대한 정보들을 받습니다. 네, 이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 음식과 이 음식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또는 안 맞습니다. 아니면 이 과일의 씨는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양치하실 때도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30분 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도. 네, 어느 연구진에 의하면, 미국 어느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네, 하고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몇 개월 뒤, 1년 뒤에는 그 결과들이 또 바뀌어요. 네,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순간을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페이스북, 네, 구글. 근데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네, 저는 바로 전화 앱이 아닐까, 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아니에요. 네. 제 이름은 한완인데요. 나라한, 완전할 완, 빛나리. 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와니라고 부릅니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와니예요. 부르기 편하니까. 진짜 저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접해지고 있고 과거의 결과들이 또 뒤집혀지고 이런 계속해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역시 한 번씩 다시 재해석해보고 다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가치라는 것, 여러분 가치라는 거 얘기 많이 하시죠? 가치라는 건 역시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쉽게 보면은 나눔, 봉사, 재능 기부 등등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런 가치 역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굉장히 감명 깊은 스토리나 아니면 3세기 어린이들의 굉장히 극적인 그런 극빈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쉽게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연예인의 선행이나 그 아이들의 극적인 삶만이 그리고 그런 것들 도와줄 때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높낮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치라는 건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조금만 했었어도 사실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네, 가치라는 건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아니면 SNS, 뉴스 등을 통해서 굉장히 아픈 사연들을 듣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픈 사연들을 볼 때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딱 그때뿐이에요. 그 잠시. 왜냐하면 이런 것 역시도 우리가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당장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방법이 좀 낯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가 해줄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지내는 것과 우리가 지내는 것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구별합니다. 그 아이들과 우리를 자꾸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 아이들은 저 나라에 태어나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를 잘 둘러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작음에서부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깐이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기술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생존이고 생존의 기술로 사용되는 이런 적정 기술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들과 방법들이 그리고 비즈니스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는 사회적 기업 아니면 적정 기술, 요새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경제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탐스나 이런 15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죠. 저도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 였습니다. 근데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으로 뭔가를 조금 해보자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맞는 것일까? 우리는 진짜 어떤 의미의 우리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당장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무엇인가 해보자 라는 것이었고, 굉장히 단순하지만 재능 기부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NGO 단체의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걸 디자인으로 표현해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크게 뭔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뭔가 시작했다라는 그런 중요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자꾸 잠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부라는 것을 다시 좀 재해석해보자. 그래서 기부라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았을 때의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기부라는 것을 좀 쉽고 재밌고 좀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걷기를 기부와 결합을 시켰습니다. 걷기와 기부를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접근을 하고 때로는 재밌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걸으면 기부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걸으면 기부가 돼요. 누구나 앱을 켜고 걸으면 내가 걷는 거리만큼 거리가 측정돼서 내가 걷는 거리만큼의 기부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은 다리가 없는 절단장애 아동들에게 의족이나 휠체어로 후원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실제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내가 걷는 만큼 기업이 사회공헌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걸을수록 더 많은 아이들에게도 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초기에는 7개월 동안 400만 원이 모여졌었는데요. 이제는 매일매일 150만 원씩 기부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두 명의 아이들에게 의족이나 휠체어를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더 의미가 더 커지고 있고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일을 왜 하냐면요. 일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봐서 사회 문제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낄 텐데 그 사회 문제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쉽고 재밌게 접근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유고요. 그 방법으로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쉬운 방법들을 아이디어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결과물로는 이번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결과물로 낸 것이죠. 기부라는 것 들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부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 옆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 아이들은 바로 주워서 다시 저한테 줍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라나면서 퇴화하게 돼요. 초중고 곧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들은 다 빼고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것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부라는 것, 일상 따로 기부 따로가 아니라 내가 걸으면 기부도 되고 내가 운동하면 기부도 되고 내가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사실 크게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소속과 계급과 직급들이 있는데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또 소속과 계급을 따지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죠. 그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되든 내가 소속이 어떻든 일단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이나 실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행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일단 또 재밌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나부터 재밌어야 되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할수록 나에게 뭔가 또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다 같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점들을 벗어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아주 좋은 세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